법무법인 휘명의 박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뉴스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률 자문을 좀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PF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 불경기이고 그로 인해서 각 건설사나 시행사들 그리고 신탁사들의 지금 자금 사정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같은 내용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조기 입주 안 하면 위약금을 문다? 그런 내용입니다. 2023년 11월 9일자 매일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기 입주 종용 구로 지식산업센터 결국 소송정 가나. 요 기사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륜이라는 건설사가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으로 광고했지만 돌연 수개월 조기 입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내년 6월 입주를 예정으로 지금 자금 사정이나 뭐 퇴거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조기 입주하라고 하고 입주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라고 하니까 연체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해서 건설사의 피해를 수분양자에게 떠넘긴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가 건설사 주장이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취지로 자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그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 보면 구로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일명 지벨리라고 합니다. 지벨리에서 대륜 포스트타워 8차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대륜건설이고요. 시행사는 대륜건설과 관련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지번을 몰라서 신탁원부라든지 등기부등본은 못 대봤는데 아마 관련 회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입주 안내문과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을 2024년 6월로 기재를 해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기존의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를 임대하고 그에 맞춰서 퇴거 계획을 잡고 자금 사정도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짰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작년 5월 말에 수분양자들에게 2023년 11월까지 입주하라고 입주 일정을 변경하는 통보를 대륜건설에서 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반발을 하자 2024년 2월 15일로 입주 일정을 변경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개월 정도의 어떤 텀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미입주 시에 연체이자 15%를 한 호실당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월 700에서 900 정도의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위험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매일일보 권영현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고 제가 드린 대답은 다음 약관규제법에 근거해서 간단한 자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뭐 일단은 제5조 약관의 해석만 관련해서 답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는 제5조 제2항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이라 하면 뭐 그 대기업이나 뭐 이런 이 사안에서는 이제 대륜건설이나 그 대륜건설이 설립한 시행사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 약관의 뜻이 이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그 입주 예정이라고 뭐 안내문이나 분양계약서에 되어 있지만 그 분양계약서는 개별 수분양자들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동일하게
뭐 기재된 계약서겠죠. 그러면 그걸 약관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입주 예정일이 2024년 6월이라고 기재를 해뒀지만 예정일이고 뭐 확정된 날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통상 그때로 이제 해석을 일반 수분양자들은 하게 되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예정이라는 그 뜻에는 이제 그 기한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시공사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공사가 이제 갑자기 입주 예정일은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았고 언제든 시공사에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될 만큼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봐서 고객들이 생각하는 2024년 6월 입주가 맞다라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6조에는 또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그러면 시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그러면 만약에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6조 제2항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1항하고 같이 해석해 보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지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 라고 같이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갑자기 입주 예정일을 2024년 6월로 했다가 몇 개월이나 이렇게 앞당겨 버리는 거는 고객이 통상적인 거래 행태에 비춰 봤을 때 도저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만약에 계약 내용으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약관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에게 2024년 6월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기한을 처음에 줬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한을 앞당기는 건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 언제까지 시점을 둠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어떤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자금을 뭐 당장 급하게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급히 자금을 빌려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익이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이제 시공사에서 박탈하는 통보를 한 것이죠. 입주 예정일을 빨리 당긴다는 건. 그러면 이거는 고객의 권익 보호에도 반하는 약관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약관 규제법의 조항에 따라 근거해서 시공사가 비록 지연 이자를 청구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걸 법적 소송전으로 갔을 때 이 약관 규제법의 어떤 허들을 넘을 수가 있을지, 그게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동산 PF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왜 그러면 갑자기 시공사가 급하게 입주 일정을 앞당기게 됐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기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워낙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고, 그래서 자금 사정이 다들 건설사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계획이나 사업 계획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하고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값이 많이 올랐었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자금이 다른 데서 이제 수익금이 제대로 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결국 자금난이 생겼고, 그 자금난으로 인해서 아마 대룡이라는 건설사에서 지금 입주를 서두르게 되면 잔금이 또 일찍 들어오니까 자금이
돌게 되는, 자금 유동성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무리한 통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상 근데 제가 이제 자문하는 다른 현장에서는 입주가 지연돼서 이제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되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경기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의 새로운 질문이고 사안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부동산 PF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휘명의 박희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